BTS가 거의 4년 만에 새 앨범 아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응은 좀 엇갈리기는 해요. 롤링스톤은 90점을 줬고요. 피치포크는 53점을 주면서 4년을 기다린 것 치고는 임팩트가 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숫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앨범 발매 첫날 398만 장이 팔렸고요. 영국, 호주, 독일 차트 1위 했고 광화문 공연은 넷플릭스로 190개국 생중계가 됐습니다. 1840만 명이 봤다고 하죠. 비평가들의 반응이 어떻든 이 세상은 BTS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 BTS의 귀환이 저한테는 왜 단순한 컴백 이상으로 느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90년대에 저는 동부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중국, 일본을 거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크고 일본은 또 당시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었지만 한국은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아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당시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거였어요. 근데 2026년 지금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 탑 10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BTS가 있습니다. BTS는 2013년에 데뷔를 했어요. 빅히트라고, 전에는 빅히트라고 불렸죠. 작은 기획사 소속이었는데 SM, YG, JYP 같은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니었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았었나요? 그 당시 K-팝은 화려하고 예쁜 이미지 중심이었는데 BTS는 학교 폭력, 정신건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노래를 했었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BTS의 홍보 방식이었습니다. BTS가 데뷔를 한 2013년 이후의 가요 플랫폼을 보면 대부분의 K-팝 가수들이 팬카페나 방송, 네이버 같은 한국 포털 노출에 많이 의존을 했었어요. 반면 BTS는 초반부터 글로벌 팬들이 접근 가능한 채널을 강하게 활용했습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잘 키워서 그 인기로 해외 진출을 하는 전략이었다면 BTS는 초반부터 트위터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BTS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초기 해외 확장을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오는 워킹 날리지라는 공식 온라인 매거진이 있어요. 그 매거진에서 BTS 사례를 다루면서 BTS의 성공을 Savvy Use of Social Media,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팬들과의 커넥션을 잘 만든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전환점은 2017년이에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처음 초청이 됐는데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어요. 저스틴 비버가 6년 동안 받아왔던 상이었습니다. BTS 팬들이 3억 표 이상을 던져서 뒤집어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록들이 빠르게 쌓이기 시작을 했죠. 2018년 빌보드 200에서 한국 앨범 최초로 1위 했고요. 2020년 영어 노래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1위 했고 역시 한국 가수 최초였습니다. 같은 해 한국어 노래 Life Goes On도 있었는데 그것도 1위를 했고요. 62년 차트 역사에서 한국어 노래가 1위를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UN 총회 연설도 3번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로 했는데 팝 가수가 UN에서 연설하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것인지 느껴지시죠? 그래미 노미네이션도 받았죠. 그것도 한국 가수 최초로. 수상은 못했지만 노미네이션 자체가 그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비틀즈와 자주 비교를 합니다.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기록을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2019년 BTS는 1년 안에 빌보드 200에서 앨범 3개를 1위를 시켰습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있던 팀이 바로 비틀즈였는데 2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었어요. 빌보드 수석 부사장이 BTS를 비틀즈, 몽키스와 견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그룹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비틀즈가 했던 건 영국이 미국 음악 시장에 들어간 거였어요. 1960년대 브리티시 인베이션이 바로 그건데요. 비틀즈가 리버풀을 세계 지도에 올려놨다고 하죠. BTS가 한 건요. 한국이 전 세계 문화 지도에 올라가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서구 음악 산업이 지배하던 시장에 한국어로 들어간 거죠. 제 생각엔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비틀즈는 적어도 같은 영어권이었잖아요. BTS는 서구 중심이었던 음악 산업의 문법 자체를 바꾼 그런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26년
3월 BTS가 돌아왔습니다. 앨범 이름은 아리랑. 광화문 공연 티켓은 22,000장이었는데 이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80개국 넷플릭스 탑10에 올랐고 24개국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앨범 아리랑은 발매 첫날 398만 장이 팔렸고요. 영국, 호주, 독일 앨범 차트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였어요. 올해 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206만 명이었습니다. 월간 역대 최고치입니다. 공연 티켓을 산 외국인 관람객들이 한국에서 쓴 돈을 555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1인 평균 185만 원입니다. 제가 3월에 다른 일로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호텔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들이 공연만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뷰티 서비스를 받고 굿즈도 사고 관광지를 다니죠. 심지어 티켓이 없어도 서울에 와서 그냥 BTS가 있는 도시를 경험하러 온 팬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영상 만들면서 약간 색다른 감정이 좀 있었어요. 미국에서 저의 대학생활, 직장생활은 늘 저를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이너리티로 산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는 느낌으로 살았는데 요즘 질문 많이 받아요. 방학 때 한국 가보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냐? 제가 한국 방문한다고 하면 화장품 사다 줄 수 있냐? 이게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BTS 이전에 이 길을 먼저 두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먼저 문을 두드렸고요. 원더걸스도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 개척이 있었기 때문에 BTS가 그 문을 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건 BTS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어딘가에서 보이는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해외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BTS에게 매우 고맙습니다.